유디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를 보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이 공고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고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공고에 맞게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공고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모집 개요를 볼게요. 이 사업을 왜 하냐, 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왜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급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술자를 발굴해내서 창업자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창업 전 단계부터 창업을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 다 패키지화해서 총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그런 아주 꿀 같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총 2개 과정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규 과정이 이제 이게 10기인가 9기인가 10기인가 그런데 창업 후 3년 미만 초기 창업 기업 대표자 선정이 되시면 1억 원 이내에서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출연자금이라고 하는데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을 꼭 한 사람만 지원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이나 사업을 신청하고 서류에 통과가 되면 그때 사업자를 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추가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 작년에,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선정이 된 기업들이 있을 거고, 이 정규 과정이요. 그 재작년에도 있을 거고, 뭐 재재작년에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6에서 8기. 이 1년이 지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들을 평가를 해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지원을,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초에 접수를 받는데 2020년에 초에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1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2020년 연말까지 잘 사업을 운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2021년에 또 1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과정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이 됐던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모집 인원은 1000명 내외입니다. 이 1000명은 아까 정규 과정 1000명, 추가 과정 1000명, 총 2000명이 되겠죠. 그 사업장 소재지가 이제 서울이라면 뭐 안산에 이 지금 밑으로 내리시면 이 참조 모집 규모 참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러니까 서울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안산에 있고요.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고 파주에 있고 지금 수도권하고 강원도만 지금 5개가 있고요. 경기도 안산에 있고요. 서울, 인천, 파주, 원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마다 모집하는 인원들이 있죠. 그리고 호남권 및 제주에 또 나열이 되어 있고요. 쭉 보시면 돼요. 자기가 해당하는 지역이 어딘지 보고 몇 명을 모집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충청권, 영남권에도 다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총 다 합치면 1000명 해서 2000명이 될 겁니다. 네, 신청 기간을 한번 볼게요. 2019년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접수 기간은 12일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엄청 짧은 거예요, 신청 기간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신청 기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2020년 2월 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업 계획서는 양식이 작년에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토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부 일정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 신청 접수를 받겠죠. 이 접수 기간 끝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달 초에 좀 큰 사업이 있었어요. 한 최소 1억에서 한 8억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신청만 하면 거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업 계획서가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띵가띵가 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작성하면 되겠지 하고 작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무슨 바쁜 일이 생기고 이것저것 되다 보니까 좀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전에 또 양식을 보고 작성을 하려고 보니까 그 작성하는 게 끝이 아니라 사전에 뭔가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더라고요. 뭐 기업을 몇 개를 모집을 해놓고 그다음에 참여할 사람들을 몇 명들을 이상 모집을 신청하기 전에니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제가 미뤄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신청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그 3억을 날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를 못 받았으니까요. 사업도 시작도 못하고 안타깝죠. 그럼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또 몰라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접수 기간을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면 이 기관에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제 서류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심사가 통과가 되면 통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발표 자료를 또 만드셔야겠죠. 제가 또 발표 자료 만드는 방법도 또 시간이 되면 올려드릴게요. 이 발표 자료, 발표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와 사업계획서 자료와 PT 발표 자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각인이 되게 좀 만드셔야 되고요. 제가 그 만드는 방법도 정말 여러 해를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습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꼭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발표까지 잘해서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합격이 되면 이제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탈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나 다른 사업들을 노리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기 오리엔테이션, 뭐 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이 학교는 어떤 학교고 어떻게 활동을 하며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에서 3일간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잘 수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자, 이 1억 원을 받으면 이 1년 동안은 그 돈을 사용을 하면서 창업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돈을 뭐 다른 데 쓴다거나 그러면 절대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지 뭐 자기 빚을 갚거나 뭐 자기 개인 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걸 사업을 신청하는 건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인터넷 주소가 아마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접속이 안 되시면 유튜브 채널에 더보기란을 보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접수가 되실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뭐 내년 초에는 이거를 뭐 좀 수정을 하겠죠. 이거 2019년 사업화 지원 신청서는 그 공고에 보시면 양식이 있고요. 이것도 양식이 있어요. 뭐 따로 준비하실 게 전혀 없고요. 이 서류를 밑으로 내리시면 있거나 따로 파일을 첨부해 놓았을 거예요. 공고에. 그걸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자, 기타 서류는 이제 창업한 지 아직 3년이 안 됐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3년이 지나면 이제 지원을 많이 안 해주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지원 방법들이 있고요. 3년 미만인 기업들을 빨리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기술이 있는 기술자라면 기술 경력 보유 증빙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심사에서 뭔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필수 서류는 아니고요. 이거는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하나라도 서류가 빠지면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곳에 서류가 빠지면 신청 대상, 접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접수를 하시고요. 자, 신청 자격은 만 39세, 그러니까 40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미만의 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36개월이 지나면 안 되는 거죠. 35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업력은 이제 사업 개시일이 되겠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에 보면 회사 성립 연월일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청 자격은 뭐 워낙 많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모르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뭔가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이 저기 중소기업청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기관이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이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1억을 받으시려면 추가 과정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졸업 예정한 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추가 과정은 40세가 넘어도 상관이 없대요. 업력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3년이 지났어도 상관이 없이 1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대표자가 바뀌면 안 되고 최대 주주 또는 타 주주와 지분율이 동일한, 그러니까 최대 주주여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대표자가. 그러니까 대표 이름만 대표고
주식은 뭐 1%밖에 안 되는 경우는 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최대 주주가 30%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자도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이 되겠죠. 자, 지원 내용은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최대 1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해줍니다. 가로 열고 총 사업비의 7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런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70% 이하,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금을 이제 정부 지원금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 원을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이 총 사업비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은 7천만 원까지밖에 작성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억 3천을 넣으셔야겠죠. 1억을 지원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1억 3천을 넣으시고 여기에 1억 원을 넣으시고 아닌가. 그러니까 70%가 넘으면 안 돼요. 총 사업비 70% 이하여야 되니까 뭐 1억 2천 뭐 제가 숫자를 좀 낙해서 잘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1억 2천 얼마냐? 제가 계산기 한번. 자, 1억 3천 0.07 하면 9,1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1억 3천 80 1억 3,800 0.07 안 되네. 1억 4천 4천을 0.07 자, 1억 4천을 신청을 해야지 여기에 1억 4천을 신청을 해야지 한 9,8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야? 1억 4천 그러면 나머지 4,200 중에 그러니까 1억 4천에 10% 이상을 현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1,4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800만 원을 현물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총 사업비에 제가 적을게요. 1억 4천만 원. 70% 이하니까 얼마였어? 정부 지원금을 9,800만 원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입교자, 그러니까 선정되신 분이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 4,2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4,200. 그러니까 총 사업비 10% 이상이니까 여기 지금 총 사업비 1억 4천이니까요. 이따 현금을 최저로 잡을게요. 그럼 1,400만 원을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1,400만 원 나머지 2,800만 원. 자, 그럼 20% 이하가 되죠. 딱 1,400만 원 10%니까 2,800만 원이 20% 이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닌가? 맞네. 아닌데. 뭐지? 자, 1,400 플러스 2,800 플러스 9,800 하면 14,000. 맞네요. 어떻게 맞지? 8, 26. 8, 26. 어떻게 된 거지? 9,800만원 플러스 2,800만원 플러스 1,400만원. 맞네요. 이 지금 정부 지원금과 입교자 현금과 현물을 더하면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걸 분명히 작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100만원 단위로 끊기보다 10만원 단위로 끊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심사자 입장에서는
좀 더 고민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큰 상관은 없겠네요. 이거는 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왜냐면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게 계산하실 분들은 좀 더 10만 원까지 넣어서 계산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사업 내용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일부 심사위원들은 뭐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쓰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4천만 원을 4,20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현금은 1,400, 그러니까 1억을 지원받으시려면 1,400이 있는 게 맞고요. 현물은 이제 내 뭐, 다른 사람 뭐 물건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물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그 신청하고자 하는 대표님이나 그 직원의 인건비, 친구나 뭐 부부면은 뭐 와이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동생이나 형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이제 정부 지원금을 만약 7천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네요. 이 7천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총 사업비가 1억 원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자, 현금은 1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물은 2천만 원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교자 사용 가능 사업비는 이 7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더해서 8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물을 더해서 총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현물이라는 건 이 임직원의 인건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참고 이해에 또 나와 있다고 하죠. 이건 저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대충 이해만 될 수 있었으면 저는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숫자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이해가 좀 힘드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자, 그리고 이 현금을 받는 이유는, 워낙 이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 부적절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내 돈이 일단 안 들어가니까 일단 신청해서 무조건 돈을 받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생각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게 만들자는 취지가 제일 크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자신의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열정이 생기지 않고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재능으로만 투자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기의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생기겠죠. 자,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원들을 해줍니다. 쭉 보시면 뭐 코칭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요. 팔로 개척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도 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자, 해외 IR 이런 것들 진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후속 연계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졸업 후에도 또 5년간 연계 지원을 해준대요. 창업 7년까지. 대단하죠.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여기 선정되시면 그래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것 같네요. 자,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는 뭐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니까 공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평가 방법. PT, 아까 제가 발표 심사 얘기 드렸죠. 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이 아이템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료 만들거나 발표하는 방법 시간 되면 알려드리고요. 이때 평가하는 항목은 이제 이 창업자가 사업을 진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건지, 마음이 있는 건지를 보게 되고요.
뭐 진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바지 사장인지 아니면 진짜 사장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런 사업들을 어,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보고요. 이 기술이 어떤 뭐 좀 다른 기술들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실제 될 건지 이런 이 사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선정이 되면 사업비 아까 신청했던 거를 확정하고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죠. 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쉬운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사업 참여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다른 데서 뭐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돈을 받은 경우는 이제 차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문의처도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요.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신청 제외 대상이라고 있는데요. 네, 쭉 읽어보시고, 자,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뭐, 유해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업종, 아니면 일반 뭐 음식점, 뭐 숙박업,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골프장이나 스키장 운영업 안 되고요. 도박장 안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좀 보기 힘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창업이죠. 이거는 창업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은 어, 이제 그 뭐죠, 유흥업소라고 그러죠. 유흥업소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고가 또 특정 규모가 또 너무 큰 이런 사업들은 또 안 되죠. 부동산이 낀 이런 것들 안 되고 이제 뭐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지만 핀테크업은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